자,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지만 회동이 불발됐죠. 이 위원장,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에둘러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이 토크 콘서트 행사장을 찾아온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ell,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Please join us for the discussion. I have not much to tell.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Seriously,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I'm going to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뇨한 위원장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말만 듣고 결국 이 전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기차 타고 오면서 끙끙 앓았다면서 환자는 부산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죠. 윤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 임명될 때 한 말이 예. 통합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부산까지 찾아간 것부터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 상황이 뭐 이준석 대표가 영어까지 하면서 예. 이뇨한 위원장을 굉장히 홀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참았죠. 그리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그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히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환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뇨한 대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위원장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예. 그리고 이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 보셨습니다만 그 이 위원장 미스터 린튼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영어로 쓴소리를 쏟아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영어로 굳이 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썩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런데도 했을까요? 불구하고 예. 어찌 보면 언론 봐서는 이뇨한 위원장에게 좀 모욕감을 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또는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는 공개 행사장에서 굳이 영어로 순서를 냈을까? 저는요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용산 출장소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이 당 체제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뇨한 위원장은 결국 빈손으로 부산에서 돌아왔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서운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그래도 끝까지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끝까지 끌어안겠다고 했지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진짜 저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어떤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끌어안는 노력을 할 거다. 이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뭐 나가겠다든지 하면은 방법이 없겠지만은 예. 아직 이준석 대표도 결단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예. 저희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통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도 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일각에서는요, 2년 위원장을 홀대한 이준석 전 대표 행보가 결국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몸값 올리기입니까? 뭐 몸값 올리기 또는 뭐 탈당 명분 축적 예. 뭐 이런 해석이 당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더 멀리 보고 있다. 이미 신당행 버스를 이미 시동을 건 상태로 봐야 되겠다. 예. 최근에 인류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의 어떤 당정 수직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은 월권이다. 예.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보란 듯이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류한 위원장이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이 당을 고쳐서는 못 쓰겠구나 라는 그런 저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탈당 후 창당 수순이 이제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끌어안는 노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은 12월 창당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뭐 최근에 밝힌 걸 보면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창당, 그러니까 탈당 후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뭐 날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011년도 12월 27일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한 날 그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데뷔 날인데 예. 딱 12년 한 간지가 돌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12월 넘어가기 전에 뭔가 결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예. 뭐 아직 결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뭐 홍준표 시장은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이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 비명계와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창당한다면 규모는 얼마나 될지 글쎄요. 윤 대변인이 대답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 저희 내부에서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화살을 민주당 내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만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인간적 교류 이외에 소위 현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한 이 당내에서는 이 비명계 접촉서를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그 자체가 네. 이 야당 갈라치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어허.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예. 결국은 현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신당행 버스를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예. 민주당 승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또 나중에 비명계 접촉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상황이 바뀔 아까 말한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얘기했던 그런 빅뱅이라든가 이런 게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 여당발 분열, 신당론이 본격화되면 그것이 야당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부분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변인께서는 끌어안는데 거기다 이제 방점을 찍고 기다려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총선까지 끌어안아야겠지만 그 파괴력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는 좀 예측은 하시는 건 좀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혼자 당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네. 누가 참여하냐가 중요한데 그렇겠죠. 적어도 저희 당 안에서 이준석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할 분들이 그렇게 많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도 언급하셨지만은 뭐 민주당 쪽에서 누가 더 참여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중도 신당을 만든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당에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예. 그것이 뭐 국한에서 수도권의 국한에서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또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저희와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선에서 총선을 맞는 것이 저희에게 낫기 때문에 예. 인요한 위원장도 계속 통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어떤 파괴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 이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국힘에도 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신당에 등장하면 중도층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힘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조금 전에 해줬습니다만 그 전망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선 여권이 분열한다. 이 말은 곧 야권의 분열을 뭐랄까 가져오게 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 실제로 민주당 내에도 중도 보수 신당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는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두 번째는요. 자,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거의 5% 내 초박빙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도 보수 신당이 출연한다면 민주당에도 상당 부분 표를 흡수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 2차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 갖다 이제 뭐 출마하든지 뭐 포기하든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 갖는 사람 많습니다. 일단 방향 설정은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뭐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총선이 5달도 더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결심하고 또는 그것을 발표하는 시점이 좀 이르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누가 내가 뭐 희생하겠다 이런 분들이 없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네. 시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향 설정을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과 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 정치권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이요.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자, 김포를 지역구로 둔 야당 의원들이요.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특위위원장의 김포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의원들 이 요구를 어떻게 보겠는지 또 실제 가능성은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 발언을 들어보면 김포 시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김포가 저 두 분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예요. 예. 근데 마치 김포를 두 분이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정책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럼 마음대로 정책을 하는 거다. 이런 지금 발상을 하는 건데 네. 굉장히 그 단선적인 얘기죠. 그 선거만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는 그 선거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예. 대단히 안타까운데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 민주당이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 12년 동안 김포의 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민주당 시장 야.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 2개 전부 다 민주당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도대체 김포 시민의 의사를 왜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걸 알았으면 먼저 뭔가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뭔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얘기를 했더니 네. 저런 반응을 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의 의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썼느냐. 아.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민주당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김포시 의원들의 이 요구 민주당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지도 이게 궁금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당론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대교를 올로 와서 여기서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글쎄요. 굳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이슈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의 기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런 정치적 겁니까?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예. 그래서 당론을 못 정했다기보다는 충분한 어떤 정책적 검토, 또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예. 또 이게 여당이 갑작스럽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을 제기한 것은 예. 이건 말 그대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정확한 당론들이 나오겠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예. 김포의 서울 편입보다는 소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윤 대변인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긴 기간 동안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아무 관심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뭐 바꿔서 해야 되느냐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늦은 건 아닙니까? 뭐 얼마든지 현역 의원이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 김포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느닷없이 던지는 소위 욕망의 정치학이라 그럴까? 소위 집값 또 땅값 상승을 기대한 무작정 이 포퓰리즘성 김포 서울 편입론이 예. 어떻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지 주민들이 실제로 이걸 찬성하게 될지 반성하게 될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여야 막론하고 진행돼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야당 일각에서는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시설 이전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얘기가 저희 당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네. 김포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시장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처리장이나 혐오시설이 간다. 김포 시민들에게 뭔가 서울에서 해결하지 못한 뭔가를 갖다 준다. 네.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려면 그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됐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느냐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아.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김포가 나빠진다는 얘기만 해서 반대를 하겠다. 예. 민주당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욕망적 제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그 이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에 이제 김포시가 편입이 돼야 되나 말이냐 이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얘기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책 이슈를 민주당이 국힘에 빼앗긴 거 아니냐 그런 당내 분위기는 그런 정책 이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책 이슈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네. 김포 편입론이라든지 또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여당이 내놓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야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속에서 어느 정도 이슈 몰이에는 성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실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여야 분명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이슈 몰이에는 여당이 뭐 가세하고 뭐랄까 환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김포 시민들이 차분하게 판단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당의 정책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요, 그 지금 그 뭐 메가시티 문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를 봐야죠. 예.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지금 3단계입니다. 네. 그것을 2단계로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하나씩 뭉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이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논리, 즉 도시들이 뭉쳐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현실과도 맞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